1970년 9월 2일 오후 12시 강원도 양구군 소라다방. 점심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여느 때처럼 일상적인 모습이었는데요. 갑자기 카빈 소총을 든 한 남자가 나타나 남자 손님들을 위협해 밖으로 내보낸 뒤 여자 종업원 권소영 윤문강 씨와 여자 손님 김정숙 박순옥 씨를 주방에 감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총을 든 남자가 여성들을 감금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군경들이 급히 출동하였으나 이 중 일단 범인을 말로 회유해보겠다며 다방 안으로 들어간 이종택 병장이 들어가자마자 범인에게 저격당해 즉사하였고, 이 와중에 잠시 외출했던 다방 주인 김소라 씨는 혼란 속에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 범인이 전화를 받는 사이 간신히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군경들이 더 당황한 이유는 다방을 점거하고 사람까지 살해한 범인이 이렇다 할 요구사항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밖에서 범행 동기를 물어도 범인은 동기 같은 건 없다. 난 사회에 무조건 반항하고 싶을 뿐이다. 라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오후 6시 반이 되자 배가 고팠던 범인은 인질들에게 우유 한 잔을 요구했고, 손님으로 왔다가 인질로 잡힌 김양과 박양은 우유를 끓이는 척 하다가 화장실에 간다면서 자연스럽게 탈출하는 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범인은 자신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에게 잿더리를 던진 것 외에는 이렇다 할 공격 없이 당시 히트곡이었던 가수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레코드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8시경에는 다방 종업원이었던 권양이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범인이 200원을 주어 약과 담배를 사오도록 하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남아있는 윤양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으나 권양은 밖에 나오자마자 실신했고, 9시 10분 경찰의 자수전화를 받자 범인은 이 여자를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윤양이 오히려 침착하게 범인을 달래 진정시키게 됩니다. 대체 범인은 왜 어떤 이유도 없이 사람을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경찰이 알아낸 범인의 이름은 27세의 박추수. 1966년 해병대를 전역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누나 집에 얹혀 살다가 행선지도 알리지 않고 사라진 후 이곳에 나타나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날 밤 범인 박추수의 친형 박근식이 전화로 수차례 자수를 권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고, 다음날 오전 6시 윤양에게 다시 담배를 사오도록 시켰을 때 윤양이 가게에서 담배를 사는 척 하다가 뒷문으로 탈출하자 마지막 인질까지 잃은 범인은 집기를 내던지는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며 절규했다고 합니다. 8시쯤 범인이 부산 억양을 쓰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낸 부산 출신 기자가 담배를 건네며 동양인끼리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나섰을 때 담배를 얻어피운 범인은 태연하게 기자들 앞에서 포즈까지 취해주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무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고, 군경과 이어진 대치 중에 또다시 경찰이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 범인의 친구라고 하는 윤순호가 창문으로 범인에게 음식을 건네주고, 이어서 8시쯤에는 형과 형수를 비롯한 부모 형제들이 모두 모여 눈물로 호소했지만 범인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으며,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후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지프차의 헤드라이트로 다방 내부를 환히 비추자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11시 35분 양구경찰서 구영일 경사가 범인이 조용해진 틈을 타 아래층 빵집을 통해 다방 뒷문으로 잠입하여 20여 분간 동정을 살피던 중 탕탕탕 여러 발의 총소리가 울렸고, 급히 주방에 숨어있던 구경사가 30분 이상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 홀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보인 것은 앉은 자세로 죽어있는 범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추수는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쏘는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그 후 이어진 수사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총탄은 현역 군인 중사였던 형 박근식이 사격훈련 후 집에 가져왔던 것이었고, 카빈 소총은 유인호 상사가 지프차에 방치해둔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둘은 구속되었으며, 범인을 제압하려다 살해당한 이종택 병장은 육군하사로 1계급이 추서되었는데, 이 하사는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재학 중 1967년에 입대해 사건 다음 달이었던 10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묻지마 인질극을 벌여 사람을 살해하는 죄를 짓고 극단적 선택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허무하게 마감한 박주수. 그는 어린 시절을 계모 밑에서 보내고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에도 진학하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해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그가 경찰과 대치 중일 때 형수가 범인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하였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경찰이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박주수가 부모 형제들과의 통화에서 여러 번 형수와 만나고 싶다고 호소한 것으로 보아 형수와 만나게 해주었더라면 그를 생포해 자세한 범행 동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스필드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소스필드 채널이 세상에 더 많은 사건과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